몇 가지만 좀 볼게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 대칭식 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합과 곱 형태로 나와 있는 경우, 이거에 대해서 푸는 방법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두 근을 x와 y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새롭게 만들어서 t제곱 마이너스 u t 플러스 v는 0. 여기에서 나오는 두 근을 x와 y가 될 테니까 그걸 이용해서 순서쌍을 찾아주시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게 보통 대칭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굳이 그렇게 풀지 않아도 돼요. 반드시 그렇게 풀어야지만 답이 나오는 거는 진짜 심화의 심화 정도 문제에서밖에 안 나와요. 그 전에는 뭘 하면 되냐면 1차식이잖아요. 1차식이고 2차식이잖아요. 대입하시면 되잖아요. 그래도 전혀 지장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답이 나옵니다. 이거 말고요. 이제 순환식이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유난식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왜 유난식인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순환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순환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5-1번에 나와 있는 그러한 형태들을 순환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식이 예를 들어 3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식에 대한 개수들이 모두 다 같아요. 그죠? x 다음에 x, y, z 이런 식으로 개수들이 서로 각각의 항에서 모두 다 같을 경우에 이 경우에는 뭘 하면 될까요? 다 더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여기에서 빠진 문자를 보고 그 각각의 값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순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순환식 같은 경우는요, 이 더하기만 있는 건 아니고요. 밑에 있는 5-1번에 2번처럼 곱하기로 된 형태도 있어요. 이렇게 곱하기로 된 형태는 뭘 하면 될까요? 세 식을 모두 다 곱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얘는 얼마? 그러면 x, y 제곱 z라는 값은 얼마? 불마사. 누가 자꾸 부호 빼고 하라 해. 불마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z가 얼마가 되거나 만약에 x, y 제곱 z라는 값이 4일 때랑 x, y 제곱 z라는 값이 마이너스 4일 때 두 가지로 나눠서요. 순서쌍이 나오겠죠. z는 얼마? 2. x는 얼마? x는 4. 그럼 y는? 루트가 나오겠죠? 얼마? 2분의 루트 2. 또는 z가 얼마?
마이너스 2. 그럼 x는 얼마? 마이너스 4. 그럼 y는 얼마? 몰라? 그럴 리가. 이런 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순환식, 뭐 유난식, 것들은 이제 더하기 형태 외에도 곱하기 형태로 있을 수도 있다. 어쨌든 모두 다 더해져 있으면 더한 걸 이용해서 풀면 되고 곱해져 있을 때는 곱한 걸 이용해서 풀면 된다라는 간단한 풀이 방법이 있을 겁니다. 거기 위에도 나와 있네요. 순환형이라고 나와 있네요. 모두 더하거나 모두 곱한다. 대칭형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2차 방정식을 새로 만들어서 근인 걸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대칭식과 순환식 말고 그 다음 건 아마 인트로만 하고 끝날 것 같은데요. 맨날 니네 이거 수업 듣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질문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부정방정식인데요. 뭐 부정하다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아빠의 정 이딴 거 아니고요.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에 부정이죠. 그죠? 아니 부정할 정 이게 정해지지 않은 방정식 n 뭐가 들어가요? 항상 조건을 확인합니다. 부정방정식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가 나오냐면 식이 모자라는 경우요. 문자가 2개일 땐 식이 몇 개 이상 있어야지만 그 연립방정식의 풀이가 가능합니까? 2개요. 문자가 3개일 때는 식이 몇 개 이상 있어야지만 풀이가 가능합니까? 3개요. 문자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더 많아야지만 풀이가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부정방정식 같은 경우는 문자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모자란 경우를 말해요. 문자의 개수가 예를 들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뭐가 생겨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문자의 개수보다 식의 수가 적을 때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관계식이 만들어져요. 정확한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관계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 관계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건지가 이 조건에 맞춰서 달라지겠죠. 그렇다면 그 조건이라고 할 만한 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될 때? 정수가 될 때. 해가 모두 정수일 때라는 조건과 두 번째는 해가 실수일 때.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럼 정수 형태로 나올 때는 대부분의 풀이가 어떻게 되냐 하면 괄호 곱하기 괄호는 정수. 이런 형태로 푸는 게 첫 번째 풀이 방법. 두 번째 풀이 방법은 이런 모양도 가끔 나와요. 물론 기본 문제에선 안 나옵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은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K는 정수라고 할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8인 걸 만족하는 애는 몇 쌍이 있어요? 8장 풀어? 죽기 싫으면 8장을 풀어. 꼭 잘 준비하는 애들이 희한하게 이러고 있거나 팔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게 어떻게 너 8장 풀라고. 예, 2일 때 2, 2일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일 때 2,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 총 4쌍 생기죠. 이것도 부정망정식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요거 하나 보고 쉬는 시간 들어갈 것 같네요. xy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제곱은 0이라고 되어 있는 식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거 예전에 어떻게 풀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일단은 x로 묶을래 y로 묶을래? y로 묶는 게 낫지 않아? 왜? 차수 때문에. 그 다음에 정수 상수항은 넘겨 일단. 그리고 나서 뭘 봐야 되냐면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를 뒤에서 강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뭘 하면 좋을까? 마이너스 4. 그죠? 여기에 마이너스 4를 해주게 되면 그죠?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니까?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2가 만들어지고 x 마이너스 2에 y가 될 테니 x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식이 나오고 이 값이 6이 나올 거다. 그럼 둘 다 정수라는 좋은 전제가 깔렸으니 이제부터 얘가 1, 6이 되거나 2, 3이 되거나 3, 2가 되거나 6, 1이 되거나 다 끝이 아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 되거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거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이런 순서쌍들을 다 하나하나씩 찾아서 밑에 보이는 풀이처럼 해설이 몇 개? 총 8개의 순서쌍을 찾으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쉬었다가 갈게요. 확인되셨습니까? 그러면 정수조건이라는 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정수조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는 또 마찬가지로 6-1번에 2번 볼 수 있겠네요. 뭐라고 써있냐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4분의 1이다. 정수 xy고요. 단 0, x, y라는 조건 또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네가 맨날 빼먹는 단. 자, 그럼 일단 먼저 어떻게 바꿀까요? 뭘 어떻게 해줘야 되냐? xy만 곱하면 정수 모양으로 만들기가 힘들잖아. 4xy를 곱하는 게 낫겠죠. 그럼 4x 플러스 4y는 xy라는 식이 나올 거고 한쪽은 아까 얘기했죠. 상수항만 남겨놓고 상수항만 반대편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다 한쪽으로 모읍니다. 즉 xy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는 0 형태라고 놓은 상태에서 이번엔 xy 중에서 뭘 고를까요? 아까 내가 여기서 xy 중에서 y를 고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차수가 더 낮아서요. 문자를 선택할 땐 항상 차수가 낮은 애를 고르잖아요. 전에도 그때 문자가 여러 개일 때 인수분해할 때도 차수가 낮은 걸 고른다 했잖아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수가 서로 같잖아. 그럼 상관없어요. 한 문자를 골라서 정리해요. 어떻게? 그냥 x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양을
공통인수를 강제로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요렇게. 그러기 위해서는 양변에 16을 더했을 때 요런 값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x-4 곱하기 y-4는 1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둘 다 음수일 때 가능한 숫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 곱하기 16이 되거나 2 곱하기 8이 되거나 두 가지 경우밖에 없네요. 그래서 뭐 5,20 또 6,12 이런 값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이거 말고요. 정수인 경우에서도 난이도가 올라가면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식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한 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6-2번 보자마자 제가 어떤 문자 선택해야 되는지 감 오시나요? 네, 그게 문자를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규칙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부정방정식은 너무 뻔해요. 진짜 극상의 난이도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난이도가 애초에 중상부터 시작하는 범주이기도 하고 너무 뻔해요. 다 공통인수 만들어서 강제로 인수분해하면 끝이에요. 정수일 때는. 그리고 두 번째, 이거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예요.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범위예요. 부정방정식이 3학년 때 나와요. 2차 방정식 나올 때요. 학교 프린트에서 그래 C1에서도 나왔어. 니네 3학년 1학기 C1에서도 이거 부정방정식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학년 1학기 거에서는요 학교 프린트로 나눠줘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 웬만한 한 절반 정도 되는 학교에서 부정방정식을 냅니다. 대신에 실수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잘 안 나오고요. 정수 조건이랑 자연수 조건으로 해서 좀 더 간단하게 나옵니다. 물론 36 제외. 36은 뭐 그냥 다 나와요. 니네가 경우의 수 전에 얘기했잖아. 경우의 수 가기 전에 저기 수하 뒷부분 배울 수 있으면 그러면은 그걸 써야지만 풀기가 쉬워지는 그런 게 있다니까. 그런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시험을 왜 이렇게 빡세게 내요? 안 그렇게 되면은 변별력이 없으니까. 야, 그렇게 난이도 높은 시험을 내는데도 저 평균이 70점대라는 거는 난이도에 맞춰 잘 냈다는 뜻이야. 그러네. 네. 물론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은 50점이 안 나오긴 50점대긴 한데. 점수가 이렇게 자. 두 번째. 실수 조건. 실수 조건일 때는 딱 두 가지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내가 인수분해의 신이다 라고 하시면 이 조건을 만드시면 됩니다. 내가 인수분해의 소질이 있다 라고 한다면 라고 바꿔서 푸시면 됩니다. 실수라는 조건 하에서는 뭐밖에 안 돼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는 값이 0이 나온다는 건 얘도 0, 얘도 0 이어야지만 성립하기 때문에 x는 1, y는 1, 2 나오게 된다는 거죠.
거죠. 근데 정말 만약에 이게 안 보이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수 조건이라는 걸 써먹기 위해서 실수 조건 어디서 많이 들었잖아. 인수분해를 한다. 했는데 실수가 된다. 판별식에서 실근을 가질 조건으로 보시면 돼요. 즉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대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판별식을 하기 위해서 일단 줄 세우기부터 해주시고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5는 0이라고 일단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 내림차순 정리했고요. 그 다음 판별식을 사용하겠습니다. 4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5라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 하에서 식을 정리하시면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고요. 마이너스를 없애준다면 이렇게 나오는데 실수 조건 하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은 애 중에서 제곱을 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뭐랑 똑같아요? 이건 결국엔 이 얘기죠. 그죠? 이거랑 같은 얘기죠. 그래서 y가 1이 되고요. 그 y는 1이다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식을 정리해 주신다면 x는 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결과값은 같아요. 전에도 몇 번 얘기한 적 있지만 수학에서는 고민이 많이 들어가서 중간에 과정이 복잡해졌을 땐 풀이 과정 자체는 간단해진다. 근데 별로 어렵지 않은 방법을 이용해서 고민을 덜 했을 경우에는 풀이 과정이 복잡해진다. 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통해서 볼 수 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유제 7-1번에 2번도 같이 볼게요. 요거 지우고 7-1번에 2번 또 계속 2번 문제네. x제곱 플러스 5y제곱 마이너스 4xy 더하기 2x 마이너스 8y제곱 더하기 5는 0. 혹시 어떻게 해야 할지 y제곱이 아니잖아. 8y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보이시나요? 혹시 보이는 거 있으세요? y 더하기 y의 x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y제곱. y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왜 마이너스 4y가 남죠? 다시 생각. 왜? 남으면 안 되잖아. 언제적인 플러스 4. 그럼 안 하면 되지. 그런 방법이. 그럼 판별식 쓰시면 되잖아요. ysi yx 2 플러스 1 완전 제곱식. 네, 전 했어요. 네, 전 보여요. 전 찾았어요. 완전 제곱식 섞여야 돼요? 찾았어요? 아니요. 찾으시게요? 지금 제가 말한 제 속도에 못 찾으실 거면은 그냥 판별식 쓰시죠? 진짜? 판별식 쓰시죠, 빨리. 뭐냐고요? 네. 왜 x y가 EX가 오. 대박. EX가
이게 완전 제곱식이에요. 진짜. 왜? 이거 바꾸면 어떻게 되는데? x-2y의 제곱 플러스 2에 x-2y 와우. 더하기 1이잖아요. 거기다 더하기 y-2의 제곱 이거 빼고. 이거. x-2y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0. 짠! 보이면 하세요. 보이면 하세요. 말리지 않아요. 보일 뻔. 보일 것 같아요. x는 3, y는 2. Y는 2는 그. 근데 저걸 이 남은 이 익셀이 다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 뭐 1번은 그나마 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일본이 되는 거예요? 1번 제곱제곱이잖아. 그래. 그러니까 애초에 그 두 식이 서로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되니까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되잖아. 1분이 너무 쉽잖아요. 음. 2분이 소리 일본이 많은데. 뭐? 그게 연립방정식이 되잖아. 그냥 2차, 1차 연립방정식이잖아. 그럼 앞에서 쓴 그 방법 그냥 그대로 쓰면 되잖아. 왜? 아. 난 더워. 열이 뻗쳐. 화가 나. 여기 그냥 저. 야, 판별식 써볼까? 판별식 쓰면 어떻게 되지? x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2배에 2y 빼기 1 x 더하기 5y 제곱 8y 더하기 5는 0. (4y) 제곱 4y 빼기 5y 제곱 5y 8y 정리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y는 2 나오고요. 그 값을 대입하시면 여기다 대입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6x 4, 4, 20 20에 16 빼면 4, 4 플러스 9 이렇게 나옵니다. 예, 고민할 틈에 그냥 판별식 바로 쓰셨으면 곧바로 해결이 되셨겠지요. 되면 하세요. 봤을 때 보여야. 그쵸? 아래 것도 해보실래요, 그러면? 이거 진짜 안 돼. 아래 거는 전개하고 못 보여주지 않아요? 네, 7-2번이요. 아이고 이거 풀어가도 돼. 전개부터 하는 거 맞아요. 빼는 거 맞아요. 자, 여기서 완전 제곱식을 만드셔야 돼요. 전 찾았어요. 지금이 넘잖아. 지금 와 있는 거. 우와. 대박. 우와. 수화율이 완전 제곱. 저게 그러니까 보여. 보였으니까 했겠죠? 안 보여. 네, 보였으니까 했겠죠? 제가 찾았다라고 하고 했잖아요. 뭐가 많이 풀어야 잘 보이는. 풀면서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시는 것도 좋고요. 일단 저는 푸는 기준 자체가 이거예요. 상수항 없애려면 무슨 짓을 해야 할까?
근데 상수항을 없애려면은 결국에는 이 중간에 있는 1차식의 곱 형태가 남는다라는 게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떨구려면은 또 뭘 해야 할까? 그럼 이 2차식끼리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라고 생각했을 때 얘를 만약에 완전제곱식 형태로 만든다면 중간에 절대값이 6인 xy가 필요할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이 있네? 라고 찾아서 구하신 겁니다. 오, 신기하다. 사, 듣고 보니까 보이네. 사고력 자체는 그냥 그런 식으로 진행했어요. 요거 먼저 본 거죠? 요걸 통해서. 그 다음에 저기에 들어맞는지를 확인한 거고요. 일일이 할 필요가 없어. 안 되면 판별식을 쓰시면 된다. 참 쉽죠이? 별거 없다. 저 아래, 이야, 와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21번. 1번이요? 일단 요거 하던 거나 먼저 할까? xy-3인가? 3x-y인가? 그럼 y는 3x니까 x제곱이 1이어야 되네. 근데 양의 실수였어요. 양의 실수라고 나와 있어? 네. 그럼 x는 1, y는 3이겠네? 안 되면 판별식 쓰셔야죠. 근데 이거 다 전개해야 돼요, 21번. 그거. 얘는 전개를 한 다음에 판별식을 쓰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근데 나도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했어요. 전개를 한번 해보려고. 진짜 전개를 해야 돼? 해보고 있어. 전개를 안 해? 잠 깼으면 들어와 앉으세요. 지우? 전개를 안 해? 이게 4x제곱 6x 더하기 4? 전개를 진짜 인수분해가 얘 인수분해 안 되는 애네요. 그래요? 얘 인수분해 안 돼요. 4y제곱 마이너스 12y 더하기 25 는 28. 얘도 인수분해 안 돼요. 그럼 인수분해를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뭔가 할 게 없을까? 일단 지금 생각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완전제곱식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표준형 형태로 바꾼다고 얘기하자.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게 그거긴 했는데, 그래서 뭐가 나올까 싶어갖고 그냥 전개를 하고 뭐하고 해봤었거든요.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테라이가 직접 해보니까 그게 답이더라고요. 보여드리자면 x제곱 더하기 2분의 3x 플러스 16분의 9 마이너스 8분의 9 플러스 8분의 7 곱하기 4로 묶어서 y제곱 마이너스 3y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 이게 14가 나온 방법인데요. 자, 일단 완전제곱식으로 바꿨으니까 이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죠. 8분의 7보다 항상 이 괄호에 있는 값은 그 이상의 값이 나올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6보다 그 이상의 값이 나올 텐데 얘네 둘 다 최소값인 8분의 7과 16일 때 애만 14가 나와요. 8분의 7과 16일 때만 나온다. 왜? 뒤에 거만 곱하면 14가 나와. 그러면 앞에 건 뭐야? 앞에 게 0인 거구나. 0이어야 되지. 그렇죠. 원리 어떻게 발견한 거야? 테라이랑 풀었어요.
신기하다. 이런 것도 실수 조건일 때. 이건 좀 많이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 게 갑자기 튀어나왔네요. 웬만한 B1 교재, B1에 있는 난이도보다 좀 더 높았어요. 심각한 거였어요? 네, 그래서 같이 풀었습니다. 자, 이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공통근이요. 공통은? 근데 왜 두 개를 활용이 정말 문제에서 나올 때는요, 보통은 이렇게 나옵니다. 두 2차 방정식의 공통근을 가질 때 공통근을 찾아라 라고 나오는데, 공통근이라는 거의 풀이법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요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AB라는 식과 AB는 0이라는 식과 그 다음 두 번째 AC는 0이라는 식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인수는 A일 거예요. 네. 설령 이 식을 두 식을 서로 더하거나 빼더라도 A라는 인수는 변함없이 새로운 식에서도 인수가 될 거예요. 이게 풀이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2차 방정식 3x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1x 더하기 4k는 0이라는 식과 두 번째 3x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x 더하기 k는 0이라는 식에서 이 두 식을 조합을 할 건데 더하거나 빼더라도 곱하는 거 말고 더하거나 빼더라도 이 위아래에 있는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인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용해서 2차 항을 소거해버립니다. 2차 항을 소거하게 되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k 플러스 아니네. 마이너스 1에 플러스니까 3kx가 되겠네요. 더하기 3k는 0 이라는 식이 만들어질 거고요. 인수분해가 당연히 돼요. k와 x-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는 두 가지 경우가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k가 0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 x가 1일 때. 자, 그럼 k가 0일 때라고 하면 0일 때 식을 찾아보시면 3x제곱 마이너스 x는 0과 3x제곱 마이너스 x는 0 두 식이 서로 같아지면 공통근이 몇 개가 생겨요? 미친 자들아. 2차 방정식의 해는 두 개인데 이 쉐이들아. 무수히 많이 없던 게 막 생겨? 아니죠. 나 손 뻘쭘하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해가 두 개가 공통근이 생기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그 보통은 이제 풀이할 때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이제 알파로 놓는다라고 해서 알파를 대입하고 빼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데 그냥 x로 푼 겁니다. 그래서 그럼 따라서 공통근이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죠. 그럼 공통근은 1이 될 거고요. 그 1을 대입하셨을 때 아래, 위 상관없어요. 위든 아래든 하나에다 대입해서 계산을 하신다면 3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더하기 4k는 0 k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 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의 그러니까 공통근을 찾을 때는 항상 더하거나 빼거나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뺍니다. 이 둘을 뺐을 때에도 공통근은
공통인 부분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8-1번은 어떻게 해주면 될까? 세 식이 모두 다 단 하나의 공통근을 가진대요. 뭐 할까? 세 식을 대입이요? 뭘 대입해요? 그래, 알파로 바꿀게요. 그럼 A 알파 제곱 막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C는 0. B 알파 제곱 더하기 C 알파 더하기 A는 0. C 알파 제곱 더하기 A 알파 더하기 B는 0. 자, 그 다음은요. 다 더해요. 다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묶어서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나오거든요. X로 바꾸면 안 되죠. 알파죠, 알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나오거든요. 단 하나의 공통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우가 나눠질 거 아니야. 첫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두 번째,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이건 안 돼? 0. 이거? 왜지? 실근이 아니라 호근이구나. 일단 호근부터 나오잖아. 실근이라는 조건이 있고요. 공통인 실근을 가질 때군요. 근데 여기는 실근이 아니네요. 그죠? 여기는 판별식 자체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쉽게 끝. 아, 우와. 심지어 그게 한 개가 아니야. 8-2번 같은 경우에도 한 개의 공통인 실근을 가질 때 K값을 구하라 뭐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풀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